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했지만 목욕을 하던 중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정이는 너무 당황해서 못 본 척했습니다. 의사가 오진한 걸까요? 시아버지도 당황한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정아,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 자연스러운 거예요. 시아버지를 모실 때면 항상 걱정이 됩니다. 정말 완전히 마비된 걸까요? 그때 우리는 시아버지를 휠체어에서 소파로 옮겼습니다. 수정이가 시아버지 허리를 감싸고 일으켜 세웠는데 그때도 같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시아버지를 모시던 수정이의 실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수정은 30년 차 결혼 생활을 이어온 55세 주부입니다. 남편 재우는 52세로 청경의 한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정과 재우는 시댁에서 떨어져 살았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는 홀로 사셨습니다. 올해 78세이신 시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후 트럭 운전사로 일하셨습니다. 아직 건강하니까 해야지. 집에 있는 건 지루하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아버지는 트럭을 운전하시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의사는 척추 손상이 심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수정은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건강했던 시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시아버지는 의식은 있었지만 몹시 쇠약해 보였습니다. 2달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사의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하반신 마비였습니다. 앞으로는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재우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정아, 네 아빠를 데려와야겠다. 수정은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되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처음 모신 날 수정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께 안방을 내어드리고 부부는 작은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시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 며느리, 네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시아버지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정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모든 것은 기저귀 갈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다 큰 남자를 돌보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괜찮아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수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식사 시간도 쉽지 않았어요. 손목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혼자 먹는 게 힘들었죠. 아빠, 밥 떠드릴게. 수정은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씩 떠서 먹었어요.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하지만 수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편하게 해. 편하게 해. 목욕시키는 게 가장 힘들었죠. 휠체어에서 욕조로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재훈이가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이 점점 늦게 들어왔어요. 바쁜 일정 때문에 수정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어요. 하체는 마비되었지만 상체는 여전히 무거웠다. 수정은 하루하루 조금씩 적응해 나갔다. 그는 떠났다. 시아버지는 수정에게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했다. 덕분에 며느리가 살아났어요. 라는 말을 들은 수정은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였다. 밤이면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한밤중에 시아버지가 전화할 때마다 벌떡 일어나야 했다. 수정아, 미안해.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재우는 점점 집안일에 무관심해졌다. 그는 그저 수고했어. 라고 말하고 일에만 집중했다. 수정은 점점 더 외로워졌다. 남편은 점점 멀어지고 시아버지는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이상했다.
하지만 수정은 시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며느리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저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저 가족을 돌보고 있을 뿐이었다. 시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다. 수정은 점점 지쳐갔다. 매일 할머니를 돌보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갔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쉴 틈이 없었다. 배우로서 집에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회사 프로젝트도 바빠서 야근을 자주 해야 했다. 하지만 수정은 알고 있었다. 남편은 집안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일부러 늦게 들어왔다. 여보, 좀 도와줄래? 수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재은의 대답은 차가웠다. 하루 종일 일해서 나도 피곤해. 여자는 원래 이런 걸 잘하는 법이지? 수정은 남편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외로웠던 적은 없었다. 남편은 점점 무관심해졌고 수정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수정은 고등학교 친구 영기와 통화했다. 수정아, 잘 지내? 힘드시겠어요? 시아버지 모시기 힘드시잖아요. 영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정은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려웠다. 영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남자들은 다 그래요. 여자들이 집안일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수정은 더욱 우울해졌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시아버지가 점점 저에게 의존하게 되시네요. 시아버지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수정은 뿌듯함과 동시에 부담감을 느꼈다. 하루 종일 시아버지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어느 날 밤, 수정은 혼자 앉아 울고 있었다. 배우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고 야근을 하고 있었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거울을 보니 자신이 많이 늙어 보였다. 55살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친구들은 모두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를 목욕시키던 중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어야 할 사람이 목욕을 시키던 중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 수정은 당황하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했다. 의사가 착각한 걸까? 수정은 혼란스러웠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시아버지는 당황한 듯 시선을 돌렸다. 수정아, 미안해. 괜찮아? 아빠, 자연스러운 거야. 수정은 태어난 척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수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날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다. 이상함을 느낀 건 수정뿐이었을까? 수정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 사건 이후 수정은 시아버지를 모실 때마다 불안해졌다. 시아버지가 정말 하반신 마비가 된 걸까? 시아버지는 수정이 목욕시킬 때마다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수정은 못 본 척하면서도 시아버지를 몰래 관찰했다. 이상하네. 의사는 분명 시아버지가 하반신 마비라고 했지만 수정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느 날 오후 시아버지를 휠체어에서 소파로 밀어 올리던 수정은 시아버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일으켜 세웠다. 같은 반응이 또 반복되었다. 이번에는 수정이가 그의 몸에 밀착되는 것을 느꼈고 그녀는 변화를 감지했다. 아, 죄송해요. 시아버지는 당황한 듯 시선을 돌렸다. 괜찮아요, 아빠. 수정은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날 이후 수정은 시아버지를 옮길 때마다 이런 반응을 느꼈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소파로 계속 바뀌었다. 정말 신기하네. 수정은 속으로 생각했다. 의학적으로 시아버지는 하반신 마비인데 어떻게 저런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수정은 인터넷 검색을 했다. 척수 손상 환자에게도 이런 반사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뭔가 달랐다. 수정은 그를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눕힐 때마다 그가 뭔가를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를 재우면서 수정은 시아버지의 다리를 들어 침대에 올려놓았다. 시아버지가 나지막이 신음했다. 아파요? 수정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시아버지는 당황한 듯 재빨리 대답했다. 하지만 수정은 본능적으로 그 신음소리가 단순한 고통 이상의 것임을 알았다.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후에도 수정은 계속 그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시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걸까? 호기심이 커졌다. 단순한 의학적 호기심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까? 수정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반응은 수정을 불안하게 했다. 며칠 후 시아버지를 목욕시키던 중 수정은 시아버지의 등을 문지르다가 실수로 손이 미끄러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수정은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것을 느꼈다. 시아버지는 분명 반응하고 있었다. 아빠, 간지러워요. 수정은 농담을 하려고 했다. 응? 응? 조금. 시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수정은 확신했다. 시아버지는 확실히 간지러웠다. 그날부터 수정은 시아버지를 더 자세히 관찰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걸까 싶었다. 하지만 왜 거짓말을 할까? 수정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수정은 시아버지가 낮잠을 자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시아버지는 잠든 중에도 가끔 다리를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이상하네. 수정은 호기심이 커져갔다. 그리고 작은 충동이 그녀 안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순수한 호기심,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욕망이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생각만 해도 수정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순수한 호기심일까? 아니면 수정의 외로운 가슴 어딘가에서 다른 감정이 솟구치는 걸까? 수정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수정의 호기심은 커져만 갔다. 시아버지를 목욕시킬 때마다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됐지만 쉽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재우는 야근을 한다며 집에 오지 않았다. 수정은 혼자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섹스를 한 게 언제였을까? 몇 달이 지났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요즘 재우는 수정이 집에 있을 때조차 거의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피했다. 수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다. 55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스스로가 여성스럽다고 느꼈다. 정말 그렇게 매력이 없는 걸까? 남편의 무관심에 깊이 상처받았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돌봐주었을 때의 반응을 떠올리자 다르게 느껴졌다. 적어도 시아버지 눈에는 수정이 여전히 여자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수정은 시아버지를 목욕시키고 있었다. 수정은 어느새 시아버지의 은밀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78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다. 사실 재훈보다 더 남성적으로 보였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수정은 재빨리 얼굴을 돌렸다. 하지만 비교하기 시작하자 멈출 수 없었다. 재훈은 요즘 들어 그런 것에 완전히 흥미를 잃었다. 그의 외모, 그의 반응, 시아버지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수정은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을 자책했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더 구체적인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도 같은 일을 겪으면 어떨까? 물론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는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리움이 솟구쳤다. 외로움과 그리움이 낳은 금단의 유혹이었다. 며칠 후, 온우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어디가? 수정이 물었지만 재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수정은 남편에게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불안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수정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다.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여자에게만 마음을 쓰는 걸까?
그 생각에 수정은 더욱 슬퍼졌다. 어떻게 30년 차 아내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새벽역에 있는 수정은 시아버지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아버지가 계시기를 바라며 방문을 살짝 열었다. 시아버지께서 침대에서 뭔가를 하고 계셨다. 수정은 깜짝 놀라 문을 쾅 닫았다. 시아버지는 분명 하반신이 마비되었다고 하셨지만 수정은 더욱 확신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그렇다면 왜 거짓말을 했을까? 다음 날 아침, 수정은 아버지를 목욕시키면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다리가 느껴지세요? 아버지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수정은 시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어렴풋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시아버지도 수정에게 같은 감정을 느꼈을까?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숨긴 걸까? 수정은 그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다. 물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다. 시아버지의 보살핌과 사랑, 남편에게서는 결코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느끼고 싶었다. 할 수만 있다면 수정은 모든 금기를 초월하는 꿈에 푹 빠져보고 싶었다. 옳든 그르든 여자의 갈증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환상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정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재우는 다시 일찍 출근했고 집은 조용했다. 시아버지가 목욕할 시간이었다. 수정은 평소처럼 뜨거운 물을 끓여 시아버지를 욕실로 안내했다. 수정아, 오늘 수고했어. 시아버지가 사과하듯 말했다. 괜찮아요, 아빠. 수정은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휠체어에서 샤워 의자로 옮겨지는 순간이었다. 시아버지를 품에 안은 수정은 다시 익숙한 반응을 느꼈다. 이번엔 더욱 확연했다. 시아버지의 몸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아빠. 수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아버지는 당황해서 돌아섰다. 하지만 수정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말 아무 느낌도 안 드세요?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사실 시아버지는 이미 그렇게 말했다. 다리가 정말 안 움직여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래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침묵했다. 수정은 시아버지의 말을 이해한 듯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다른 곳에 계세요? 수정이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났다. 수정은 숨이 막히는 듯했다.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반응이 현실이 되었다. 왜? 아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수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며느리로서 이렇게 돌보고 있어요. 수정이 고백하듯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욕실에서 따뜻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수정은 자신도 모르게 시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빠, 시아버지도 며느리를 보고 계세요. 78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남성미를 풍겼다. 수정아, 이럴 리가 없어. 시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려 애썼다. 하지만 수정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 시아버지는 그녀를 여자로 보고 있었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솔직하게 반응했다. 수정은 떨리는 손을 시아버지의 어깨에 얹었다. 나도 너를 남자로 봐. 그때 시아버지가 수정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강했다. 괜찮아? 시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 수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나한테 관심 없어. 하지만 난 관심 있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따뜻한 욕실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시아버지의 손이 수정의 뺨을 어루만졌다. 고마워, 수정아. 나를 남자로 봐줘서. 수정은 눈을 감고 그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오랫동안 여자로서 느꼈던 떨림이 다시금 느껴졌다. 두 사람의 입술이 천천히 가까워졌다.
그 순간은 금기를 넘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 이어졌다. 수정은 이런 감정을 느껴본 지 오랜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님, 수정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시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 욕실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 비밀을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그곳에는 오직 시아버지와 그들뿐이었다. 그날부터 수가와 시아버지 사이에는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시아버지를 간병할 때마다 수정의 심장은 마구 뛰었다.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고마워요, 며느리. 시아버지가 수정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의 손길은 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의미심장했다. 수정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자언은 집에 있을 때는 조심스러웠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달랐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열정적으로 변했다. 어느 날 오후, 자언이 출장을 간 사이 수정은 시아버지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며 일부러 가까이 앉았다. 아빠, 드세요. 수정은 시아버지에게 숟가락을 건넸고 두 사람의 손길이 살짝 닿았다. 시아버지는 수줍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정의 손가락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기분이 좋았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다정했다. 수정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빠, 저도 이렇게 아빠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저녁 식사 후 수정은 시아버지를 안고 소파로 갔다. 이제 그 신체적 접촉조차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향기. 수정은 일부러 그를 조금 더 오래 안았다. 수정아. 시아버지가 수정의 귀에 속삭였다. 시아버지의 숨결이 수정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수정은 시아버지를 꽉 껴안고 놓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 수정이 부드럽게 말했다. 나도.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시아버지가 솔직하게 고백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바짝 붙어 앉았다. 시아버지의 팔이 수정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수정은 시아버지의 가슴에 기대었다. 78살이 되어도 시아버지의 가슴은 여전히 탱탱했다. 재우는 시아버지가 들을 수 있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어. 시아버지가 수정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때 현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자언이가 일찍 집에 들어온 모양이었다. 수정은 시아버지에게 황급히 작별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붉어져 있었다. 돌아왔구나. 재훈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아, 일찍 왔네. 수정은 애써 태연하게 행동했다. 배우는 망설임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시아버지와 수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 위태로운 순간을 직감했다. 그날 밤 수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날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되살아났다. 시아버지의 따스한 포옹과 다정한 손길, 그리고 그 다정한 눈빛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재은이 출근한 후 분위기는 다시 바뀌었다. 수정과 시아버지는 어제의 활동을 이어가고 싶어 했다. 수정아, 이리 와. 시아버지가 수정을 불렀다. 수정은 망설임 없이 시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더 과감하게 시아버지 무릎에 앉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수정은 시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비밀로 하자. 시아버지는 수정을 꽉 껴안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다. 금단의 설렘이 느껴졌다. 재훈이 없는 날마다 반복되는 감정이었다. 그들의 다정한 행동과 표정은 더욱 과감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긴장감도 있었다. 이런 불확실성이 모든 것을 더욱 매혹적으로 만들었다. 이게 사랑일까? 수정은 생각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다. 시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설렘이었다. 산전 검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자언은 시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기 위해 반나절 휴가를 냈다. 수정아, 같이 가자. 자언이 말했지만 수정은 핑계를 댔다. 집 청소는 내가 할게. 우리 둘뿐이니까 네가 가.
솔직히 수정은 의사 선생님을 당황하게 할까봐 걱정이었다. 시아버지와 자원이 병원에 있는 동안 수정은 초조하게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을까 궁금했다. 2시간 후 재훈과 시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다. 재훈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심각했다. 뭐라고 하셨어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훈은 시아버지를 방으로 안내하고 수정을 거실로 불렀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다. 수정아, 앉아. 재훈의 어조는 평소보다 더 진지했다. 수정은 소파에 앉아 심장이 쿵쾅거렸다. 혹시 자신이 발각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솟구쳤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지? 전이 말을 시작했다. 다리가 아직도 저리시네요. 하지만 재훈은 침묵했다. 수정은 숨을 참고 기다렸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재원이 불안한 기색을 들을 수 있었다. 재원은 수정의 신경이 많이 호전되었다고 말했다. 재원이 무뚝뚝하게 물었다. 뭐라고요? 수정은 당황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성기능 장애예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해 보더니 정상적으로 반응한다고 하셨어요. 자연의 말에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수 있나요? 수정은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척하며 물었다. 의사조차도 이상하게 여겼다. 척수 손상 환자에게 가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했다. 자원은 설명을 이어갔다. 수정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다행히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재훈의 다음 말에 수정은 더욱 놀랐다. 수정, 네.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재훈은 수정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수정은 방금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해 완전히 혼란스러워했다. 재훈은 눈을 크게 떴다. 아빠를 돌볼 때 이런 반응을 본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몰라. 수정이 큰 소리로 부정했다. 그 반응에 재훈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방금 목욕을 시켜준 거잖아. 재훈은 잠시 수정을 빤히 쳐다보았다. 정말 몰라? 당연하지. 뭐가 이상해? 수정이 격렬하게 반응했다. 솔직히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게 이상했을 텐데 너무 당황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속으로 식은땀이 흐르며 거의 들켰다는 안도감에 안도했다. 알았어. 미안해. 그냥 확인하려고 했을 뿐이야. 재훈은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수정은 재훈의 눈빛이 자신의 의심을 완전히 씻어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수정이 화제를 돌리려 애쓰며 물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특별한 경우라고만 했죠. 재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수정은 시아버지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놀랐다. 재훈이 뭐라고 했어?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의심스러워 보였다. 몰라. 수정은 솔직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조심해야 해.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관계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대신 그들은 비밀리에 더 조심스럽게 만날 방법을 찾았다. 상황이 위험해질수록 모두의 절박함은 더욱 커졌다. 수정과 시아버지의 금단의 사랑은 깊어진다. 며칠 후 재훈이 갑자기 입을 연다. 수정아, 우리 가정부 부를까? 수정은 깜짝 놀란다. 왜 갑자기? 아빠 모시느라 고생했잖아. 전문가한테 맡겨. 자언의 말에 수정은 놀란다. 가정부가 오면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수 없겠지만 수정은 만류한다. 돈 쓸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수정은 손을 흔든다. 괜찮아. 고생했잖아. 내가 다 봤잖아. 재원이 단호하게 말한다. 괜찮아.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수정은 계속해서 만류하지만 재훈은 단호하다. 벌써 전화했어. 내일 갈게. 자언의 말에 수정은 무너진다.
시아버지도 걱정스러운 눈치였다. 우리끼리 비밀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 어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이 시아버지에게 물었다. 며느리가 많이 힘드셨을 텐데 괜찮을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날 밤 수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시아버지와의 소중한 시간이 곧 끝날까봐 걱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간병인이 도착했다. 50대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아빠. 김 간호사입니다. 간병인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재우는 상황을 설명하고 일을 시작했다. 잘 부탁드려요. 오늘 밤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 간호사는 매우 체계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시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고 투약 일정을 확인했다. 수정은 무거운 마음으로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와 더 가까워질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정은 결심했다. 수정은 김 간호사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다. 간호사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정은 김 간호사를 책으로 끌어당겼다. 네, 말씀해 주세요. 김 간호사는 친절하게 대답했다. 사실 시아버지 모시는 게 좋아요. 수정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편이 이미 간호사를 불렀어요. 수정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김 간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수정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 김 간호사에게 건넸다. 이제 좀 쉬시겠어요? 김 간호사가 부끄러운 듯 말했다. 하지만 남편분께서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요. 부탁드려요.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수정이가 많이 애원했어요. 가끔씩만요? 김 간호사가 돈을 받으며 물었다. 네, 가끔요. 수정이는 다시 물으며 남편에게 평소처럼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사실은 가끔만요. 감사합니다, 아빠. 수정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 간호사가 나가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수정이와 시아버지 둘이서만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시아버지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같이 가요. 수정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수정이와 시아버지 둘이서만 있어요. 오랜만에요. 다시 한번 그리운 마음이 가슴을 벅차올랐다. 시아버지 보고 싶으세요? 시아버지가 수정의 손을 잡았다. 저도요, 아빠. 수정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조심해야 했다. 간병인이 갑자기 돌아올지도 모르고 재훈이 의심할지도 몰랐다.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조심하면 돼. 시아버지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금지된 사랑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수정은 더욱 절박해졌다. 그날 저녁 자언이 돌아왔을 때 김 간호사는 이미 근무를 마치고 있었다. 어떻게 지냈어? 간호사님, 잘 지내세요? 네, 아주 잘 지내셨어요. 수정이 태어났어요. 재우는 매우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진실을 알지 못했다. 며칠 동안 모든 것이 수정의 계획대로 흘러갔다. 김 간호사가 일찍 떠나자 수정과 시아버지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김 간호사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이 직업 윤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 간호사는 재훈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훈이 집에 간 후 김 간호사는 자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언은 옆으로 비켜서며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 간호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자언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부장님 부인이 돈을 주고 일찍 퇴근하라고 했어요. 김 간호사는 일부러 그 질문을 무시했습니다. 자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 간호사는 거의 매일 점심 식사 후 퇴근하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남편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김 간호사의 말에 재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후회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 간호사가 사과하듯 말했다. 재우의 얼굴은 붉어졌다. 그는 분노로 끓어올랐다. 김 간호사가 나간 후 재우는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수정은 시아버지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수정아, 자언이 수정이한테 전화했어. 수정이 깜짝 놀라 깨어났어. 왜 그래? 재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간호사에게 돈을 주고 일찍 퇴근하게 해줬다. 수정의 얼굴은 창백했다. 발각됐어. 수정이 더듬거렸다. 왜 그랬어? 왜 간호사를 쫓아냈어? 자언이 소리치며 가까이 다가왔다. 수정은 말을 잃었다. 이유가 없어. 시아버지가 말했다. 재훈아, 아빠, 가만히 앉아. 재훈도 시아버지에게 화가 났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며느리랑 있고 싶어서 그랬잖아. 라고 계속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즈는 침묵했다. 뭐라고요? 간호사가 있으면 며느리랑 이야기할 시간도 없잖아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설명했다. 처음에는 재우가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일이야? 하지만 점점 상황이 이해가 되었다. 시아버지의 표정, 수정의 당황한 표정,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재훈은 시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백했다. 수정이 좋아. 뭐라고요? 전이 소리쳤다. 며느리를 여자로 만나러 왔어. 진의 목소리가 커졌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수정은 바닥을 응시했다. 재훈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해. 재훈은 아버지와 아내의 행동, 천년의 역사가 되살아나는 것에 화가 났다. 재훈아, 진정해. 시아버지가 말했지만 재훈은 듣지 않았다. 진정해. 시아버지가 아내에게 말했다. 재훈이 한 말은 잊을 수 없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하지만 시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뭐? 이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 자언은 화를 냈다. 수정은 침묵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변명의 여지는 없어. 수정아, 나한테도 말해야 해. 자언이 수정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수정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고개만 숙였다.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은 수정에게 악몽 같았다. 재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분노가 공기를 가득 채웠으며 집안 분위기는 차가워졌다. 다음 날 아침 자언은 차갑게 말했다. 이혼합니다. 수정은 예상했지만 그 말을 듣자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여보, 아무 말도 하지 마. 30년을 함께 했는데 이런 배신이. 자언은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후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그제서야 수정은 현실을 받아들였다. 재우는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다. 그는 가해자가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수정은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아버지와의 불륜을 부인할 수 없었다. 불륜에 가까웠기에 위자료를 받기가 어려웠다. 변호사들조차 난감한 입장이었다. 한 달 후 이혼 소송이 최종 확정되었다. 수정은 30년 동안 살던 집에서 나가야 했다. 짐을 챙기며 흐느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시아버지는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자언이 그를 데려갔다. 수정은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결국 수정은 작은 원룸을 빌려 혼자 살게 되었다. 55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었다. 친구들조차 그녀를 피했다. 소문이 퍼지고 이웃들은 그녀를 피했다. 시아버지와의 일 때문에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다. 수정은 완전히 혼자였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려웠다. 30년 차 주부인 수정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없었다. 어느 날 밤 원룸에 혼자 앉아있던 수정은 생각했다. 눈 깜짝할 새에 모든 걸 잃었네. 시아버지의 따스함은 이제 추억일 뿐이야.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후회는 없어. 수정은 속으로 생각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남편에게서는 받지 못했던 보살핌과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다. 세상은 수정을 용서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잃게 했다. 수정은 가난한 55세의 여성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남편에게서 느꼈던 공허함은 시아버지에 대한 금단의 사랑으로 변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